안녕하세요. 대치 MSD 영재교육학원 고도영재수학 민주홍 부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8 수능 2025학년도 고교 학점제가 적용되는 제1세대 현 예비 중3 이하의 학생들의 수학 전략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등수학과 고등수학의 차이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양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중등수학의 3배가 고등수학의 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중등수학 공부해야 될 양보다 고등수학이 3배 이상 많다. 그러면 준비도 3배 이상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표를 보시면 중3 때 1학기 때 당연히 3학년 1학기, 2학기 때는 3학년 2학기, 고1이 되면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를 1학기, 2학기 때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2 때입니다. 고2 때가 되면 1학기 때 제 확신인데 말이죠. 대수하고 확통 2분의 1을 나가고 2학기 때 미적분 1과 확통 나머지 2분의 1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고2 1학기 때 과목이 2개입니다. 그러면 일단 곱하기 2가 될 거고 양이 3배니까 곱하기 3까지 하면 6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6배의 시간이 주어지는가? 주어질 수가 없죠. 하루가 144시간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전에 준비를 시켜드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표는 우리 아이들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 이해하고 암기만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이해와 암기에 대해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다음에 그 아이들은 애를 써서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그 말이 최상위권이에요. 문제는 이 상위권입니다. 지금 현재 예비 중3 아이들은 2학년 때 4번의 시험을 치렀어요. 그 4번의 시험 중에 A를 받은 학생 중에 90점대들, 그러니까 90점 초반, 90점, 91, 92, 그 아이들의 상태를 보시면 이해도가 당연히 최상위권 아이들보다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텀이 필요합니다. 다음 암기력도 약간의 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기억하는 모습을 취합니다. 다음 중위권 아이들은 당연히 상위권 아이들보다 이해력과 암기력이 조금 더 떨어져요. 다음 문제가 되는 이 하위권 아이들은 이해와 암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일단 우리 하위권 아이들의 이 이해력과 암기력을 발달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하위권 아이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예비 중3 아이들을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이 충분치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3학년 1학기를 공부하는 것이 맞아요. 왜 맞냐면 이 아이들이 지금 모르는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아이들 보면 3학년 1학기 거를 시작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학기통으로 2학년 1학기, 대표적으로 2학년 2학기를 다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2학년 2학기를 다시 복습할 때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다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공부를 진행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지, 모르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 전에 배운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복습한다? 그 시간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무의미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3학년 1학기를 진행을 하면서 3학년 1학기의 그 흐름은 제일 처음에 수, 그 다음에 식, 다음에 방정식, 그 다음에 함수입니다. 이 모든 단원마다 그 전에 배운 게 계속 아이들한테 노출이 돼요. 이 노출이 될 때 아이들이 그거를 다시 복습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거를 쉽게 말하면 저는 이게 예습이라고 하는데, 이 예습이 내일 학교에서 배울 걸 예습하는 게 아니고 이 올해 3월 달에 배울 이 부분을 학습하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학습을 할 때 우리 아이들, 하위권 아이들 연산만 하기를 바래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단원, 1단원 중3 아이들 제곱근과 실수, 2단원 다항식, 곱셈, 인수분해, 세 번째 단원 2차 방정식, 네 번째 2차 함수. 이 단원마다 연산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맨 끝에 2차 함수는 그래프까지 그리는 것까지 이 연산 과정만 충분히 연습을 하는 이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과정은 만약에 우리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싶으시면 개념 수업은 판서 학원을 보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 개념 수업을 개별적으로 받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집중력이 이 판서 수업보다 떨어집니다. 왜? 학교는 다 판서예요. 개별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하루에 반을 학교에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판서 수업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 개념은 판서 수업을 듣고 다음에 수업만 듣고 가는 학원 말고 끝에 클리닉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는 학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이때 어떤 학원은 아이들을 자습실에 넣어주고 감독만 하는 학원이 있어요. 또는 선생님이 아예 안 계신 학원이 있어요. 그런 학원 말고 선생님이 팁이 안 되면 최소한 조교라도 옆에서 대여섯 명의 학생들을 봐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추천을 드리고 그 아이가 연산을 연습할 때 그때 보충해주고 다음 그 전에 배운 1학년 과정과 2학년 과정을 모르는 파트가 나오면 메꿔주는 그런 학원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음 드릴 말씀은 중위권 아이들이에요. 우리 이 중위권 아이들은 이해력이 상위권 아이들보다 약간 처지게 되고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기억사항을 상당히 자주 잊어먹습니다. 그 잊어먹는 이유는 뭐냐면 잊어먹고 난 다음에 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잊어먹습니다. 특히 이 상위권 아이들은 잘 잊어먹지 않아요. 왜 안 잊어먹냐면 잊어먹기 전에 다시 공부를 합니다. 왜? 매일 공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잊어먹기 전에 또 아이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잊어먹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고 우리 중위권 아이들은 며칠 후에 시간이 꽤 지난 후에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드리는 전략은 주기적으로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추천해 드리냐면 일단 개념 수업을 판서식으로 확인을 받고 이 아이가 잊어먹고 있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체크해 줄 수 있는 개별 과제가 부여가 되는 학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상위권 아이들이에요. 이 상위권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교 시험에서 우리 예비 중3 아이들 4번의 시험에서 A를 받았는데 90점 초반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1학년 때 성적이 많이 떨어지고 대표적으로 고2 때 엄청나게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자기 공부를 할 시간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아이들이 중3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3월 선행을 나가든 또는 중3 시험 대비를 하든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특히 이 중3 시험 대비를 3월부터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4월 달에도 시험 대비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중3 내내 시험 대비를 합니다. 중간중간에 방학을 이용해서 앞에 진도를 나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장시간 동안 시험 대비를 하지 않아도 그 A라는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는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걸 모습이 상당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시험 대비를 최소화시키는 학원, 무슨 얘기냐면 최대 많이 해야 2주 정도 하는 학원을 추천해 드려요. 그래야 아이들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아까 고1이 되면 다음 고2가 되면 이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 고1 과정과 고2 과정을 준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1 과정은 3배, 고2는 시험 과목 자체가 2개입니다. 6배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중학교 때밖에 없어요.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내신 대비할 시간은 그 중학교 때하고 똑같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 전에 그 2배의 시간, 다음에 5배의 시간을 중학교 때 확보하는 그 전략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이 최상위권이에요. 우리 최상위권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을 들으면 바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그 과정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언제 문제가 터지냐면 예비 고2 겨울방학, 그러니까 2년 후에 이때쯤에 문제가 터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2가 되면 1학기 때 시험 과목이 2개입니다. 대수, 확통. 2학기 때도 2개. 미적분원, 확통. 근데 그때까지 고1 때는 절대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고1 내신은 중학교 내신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이 대입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1 때는 내신에 올인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대수와 미적분원과 확통을 공부해 놓지 않으면 고2 예비 고2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이 과정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상위권 학생들은 지금 현재 수학 상하, 그러니까 공통 수학 1, 공통 수학 2를 심화하지 말고 그 이상의 진도를 나가서 수학 1, 수학 2, 현행, 다음 미적분 1을 가지 말고, 그러니까 개정 과정에 미적분 1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행에 미적분을 가지 말고 그 개정 과정에 확률과 통계를 언제까지? 중3 겨울방학 전까지. 중학교 3학년은 이 2학기 기말고사가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에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수능 볼 때쯤에 기말고사가 끝나게 돼요. 그 후에 6주 동안 시간이 났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겨울방학 시작 전까지, 그러니까 내년 1월 전까지 어떻게 이 대수와 미적분원과 확통을 최소 한 번 이상 학습이 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고등과정을 수업을 들을 때 중학교 선생님한테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분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한 가지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고등 내신하고 대입이에요. 이 고등 내신과 대입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 이 경험이 풍부하다는 말은 강의 경력이 아니고 이 고등학생들을 많이 가르쳐준 분, 이 고등학생들, 학생을 많이 가르치면 어떤 상황이 연출되냐면 이 다양한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마다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다시 설명하는 이 노하우가 상당히 풍부하십니다. 왜? 학교 시험, 수능을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풍부한 선생님한테 이 고등과정을 배우기를 추천해 드리고, 다음 이 고등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상위권은 대수, 미적분원, 확통까지, 다음 상위권도 최소한 대수 또는 미적분원까지, 다 중위권 아이들 최소한 공통수학 1, 공수학 2까지 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학습이 이루어진 후에 그 앞에 배운 범위를 당연히 잊어먹어요. 그래서 누적 테스트를 실시하는 그 학원, 다음 이 과제는 아이가 모르는 파트가 매우 다릅니다. 이 개별 과제가 주어지는 학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대치 MSD 영재교육학원 고도 영재 수학은 진단 테스트를 통해 아이한테 주어지는 과제의 스타팅이 ABC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그 A는 테스트 30점에서 50점 사이, 다음에 B단계는 테스트 50점에서 70점 사이, 다음 C단계는 테스트 70점 이상. 무슨 얘기냐면 아이마다 이 시작되는 이 개별 과제의 스타팅 포인트가 달라요. 근데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 대단원이 하나 끝날 때마다 아이의 성취도를 보고, 아이의 성취도가 만약에 시작이 A단계였는데 50%가 넘으면 그 다음 대단원은 B단계로 개별 과제가 나갑니다. 이렇게 누적 테스트와 개별 과제, 다음 고등 입시와 내신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이 있는 학원에서 추천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상 대치 MSG 영재교육학원 고도 영재수학 민주홍 부원장이었습니다.